제가 그동안 이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 사양은 되니까 완벽하게 돌아가더라.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멋진 컴퓨터를 구입하러 렛츠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가를 위한 포토샵 배우기 밴드의 리더 강사인 이상은 인사드립니다. 눈도 안 오고 올겨울에는 뭐 사진 찍으러 갈 일이 별로 없네요. 상고대도 피지도 않고 참 난감합니다. 겨울이 겨울답지 않는 그런 겨울입니다. 올겨울은 사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요즘 저한테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그 사양은 어떤 걸로 해야 되느냐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사진 찍을 기회도 없고 춥고 이러니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겠죠. 그래서 집에서 그동안 찍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보정을 하다 보면서 이제 컴퓨터의 한계를 느끼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작업이 편리한 그런 컴퓨터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어느 정도 사양을 사면 좀 편안하게 보정을 하고 사진들을 관리할 수 있는지, 또 뭐 하드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용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이제 문의를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포토샵, 라이트룸, 일러스트, 프리미어 프로 뭐 이런 어도비사의 관련 제품들을 편안하고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는 컴퓨터의 사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그 컴퓨터에 들어간 시스템 자체들은 사진 작가의 전문적으로 사진 보정과 영상 작업을 위한 컴퓨터지 뭐 요즘 가성비가 좋은 제품을 많이 찾고 있지만 제가 권장해 드리는 컴퓨터는 가성비보다는 활용성과 작업의 효율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컴퓨터를 한번 사면 5년 이상은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카메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캐논은 OD 마크 4, 니콘은 D850, 소니는 알파 A7 R4 이런 사용자들이 사진과 영상을 작업한다는 가정하에 추천드리는 컴퓨터 사양임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금 이제 하이엔드 DSLR 유저를 위한 거죠. 물론 소니 알파 A7 R4는 미러리스이지만 그 사양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컴퓨터임을 밝혀드립니다. 디지털 사진은 촬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포토샵과 라이트룸을 이용한 후보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작업 도중에 잦은 렉이나 다운으로 인해서 후보정 작업이 힘들다면 지금 당장 컴퓨터를 새롭게 마련하셔야 합니다. 한금 같은 시간을 컴퓨터 로딩 화면을 바라보면서 계실 겁니까? 조금 있으면 삼성 핸드폰도 1억 화소가 넘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나온다고 합니다. 뭐 핸드폰 카메라의 화소와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의 화소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핸드폰의 카메라는 화소 수가 많다고 해도 화소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용량이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에 비해서 작습니다. OD 마크 4는 3040만 화소, D850은 4575만 화소, 소니 알파 A7 R4는 6100만 화소의 아주 고화소 카메라입니다. 단일 컷으로 사진을 촬영하면 로우 파일 한 개당 용량이 100메가에 가깝거나 100메가 그 이상이 되는 사이즈입니다. 요즘은 단일 컷 촬영보다는 파노라마, 노출 브라켓팅을 이용한 HDR, 다중 촬영 등 이렇게 사진 파일의 용량이 예전에 비해 엄청 커졌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로우로 촬영해도 20메가, 30메가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컴퓨터가 그렇게 고사양이 아니어도 그럭저럭 사진을 보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요즘 카메라들은 모두 4K 고화질 동영상 촬영을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작업해야 하므로 컴퓨터의 사양이 예전보다 훨씬 높아야 합니다. 그럼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컴퓨터의 권장사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어도비사에서 캡처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걸 캡처하면서 보니까 이게 거의 2, 3년 전에 했던 거하고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이 사양 가지고는 글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포토샵 설치를 위해서 최소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속도죠. 인텔 또는 AMD 2GHz 이상 프로세서가 탑재가 돼야 된답니다. 그런데 글쎄요. 2기가 정도 되는 프로세서를 가진 그런 컴퓨터가 64비트를 지원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약에 되긴 되겠죠. 있으면은. 그런데 이 정도의 속도를 가진 컴퓨터라 그러면은 로우 파일 100메가짜리 하나 불러오고 화면을 한참 보고 있든지, 안 그러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오든지, 안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한번 하고 오든지 로딩하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 체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윈도우 7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그 서비스가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현재 상황은 중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는지 몰라도 만약에 중단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삭제되겠죠. 포토샵 CC 2020 버전 21은 윈도우 10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소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윈도우 10 2018년 10월 업데이트 버전 1809 이상 돼야 됩니다. 그리고 램은 2기가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니콘 D850으로 로우 파일을 10장의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해서 ACR로 한꺼번에 불러와서 파노라마 병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원본 파일 10개면 벌써 1기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병합된 사진의 용량이 대략 1기가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벌써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까요, 과연? 이거는 그냥 이 사양은 한 장 한 장 정도의 사진을 불러와서 작업할 때 쓰는 그런 램이에요. 이게 최소 사양이니까. 건장은 8기가라고 나와 있네요. 대략적으로 제가 봐서는 한 32기가, 16기가 정도 이상 되고 원만하게 돌리려 그러면은 32기가 정도는 돼야 됩니다. 램이.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20 이상을 요구하네요. 옛날에는 그래픽 카드를 포토샵이 많이 사용을 안 했는데 요즘은 ACR에서나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포토샵에서는 픽셀 유동화, 안 그러면은 뭐 3D 이런 데서 그래픽 카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TX 1660 이상 권장한다고 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RTX 2060 정도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다시 볼 때 그래픽 카드를 보고 하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뭐 3.1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 참 웃기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진작가가 포토샵을 월정액으로 가입을 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월정액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죠. 그러면은 뭡니까? 포토샵, 라이트룸, ACR, 브릿지 이렇게 4개를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4개를 깔아야 되는데 그게 3.1기가 정도의 하드디스크 공간으로는 절대 설치조차 불가능합니다. 좀 여유가 많아야 됩니다. 모니터 해상도, 모니터는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윈도우 사용자를 위한 최소 사양이에요. 그러면은 맥 사용자를 위한 그 최소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맥은 사용해보질 못해서 맥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알지를 못합니다. 한 번들 이렇게 보세요. 그런데 거의 윈도우하고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로미어 프로를 설치하려면은 어느 정도 컴퓨터 사양이 돼야 되는지 그 어도비사에서 권장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진보다 용량이 큰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 컴퓨터의 사양이 더 좋아야겠죠. 우선 윈도우 사용자를 위한 컴퓨터 권장 사양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최소 사양이 있고 권장 사양이 있습니다. 뭐 최소 이 정도는 돼야지 프리미어를 돌릴 수 있다는 거고, 요즘 7세대죠 거의. 또 9세대도 이제 나오기 출시를 했고, 운영체계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10 64비트 버전 1809 이상. 요거는 그 저거하고 포토샵하고 동일하네요. 예.
그리고 램은 그 HD 미디어를 편집할 때는 16기가 정도면 된다. 그리고 4K 동영상을 편집할 때는 32기가 정도 되면은 좋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GPU 그래픽 카드예요. 이제 보통 그 GPU 안에도 메모리가 자체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안에 메모리 붙어 있는 것을 VRAM이라 그래요. 4GB 이상의 GPU의 VRAM이 장착이 돼야 된다. 그리고 건장 그래픽 카드 목록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쭉 이렇게 그래픽 카드 그 모델이 쭉 다 나열되어 있고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포토샵과 다르게 이제 고속 내장 SSD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영상을 작업하고 이럴 때는 하드디스크에다가 소스가 되는 그런 원본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하드디스크에 있으면은 불러와서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내장 SSD에다가 원본 소스를 넣어놓고 이제 영상 편집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조립할 때 제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SSD가 2개가 있어야 돼요. 자세한 거는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 이제 가면 갈수록 동영상도 고화질이 될 겁니다. 그런데 HD 화질 가지고는 이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1920에 1080은 풀 HD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명 4K라고 하는 동영상은 3840에 2160 이거는 4K 영상이고요. UHD입니다. 사운드 카드도 필요한데 아시오 호환 또는 마이크로 윈도우 드라이브 모델에 호환이 되는 그런 사운드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스토리지 연결 이런 거는 뭐 4K 공유 네트워크 워크플로우 그 정도로만 알아주시고 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다시피 맥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훑어보지만 거의 윈도우 사용자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윈도우 사용자와 맥 사용자의 건장 사양 컴퓨터를 한번 훑어봤는데 그래도 프리미어 프로의 건장 사양은 조금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최소 사양은 보지 말고 건장 사양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 사양의 컴퓨터는 되어야 포토샵으로 사진 후보정과 프리미어 프로로 영상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양 정도 가지고도 원활하고 효율성 있는 작업은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진 후보정과 영상 편집을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사양해야 할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흥미진진하네요. 자, 렛츠고! 자, 이렇게 해서 다나와라는 PC 견적을 내주는 데가 있는데 비교 견적하고 하는 건데 거기서 오늘은 2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이제 AMD 거하고 인텔 거하고 이렇게 알아볼 테니까 인텔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인텔 사용하시고 요즘 거의 뭐 인텔의 CPU를 능가하는 게 AMD라고 해서 저도 얼마 전 AMD CPU를 한번 조립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견적을 내는데 하나는 인텔로 낼 것이고 또 하나는 AMD로 내볼 거예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CPU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PU는 뭐냐?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가지고 그 약자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죠. 그래픽에서나 영상 작업하기에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컴퓨터가 작업에 훨씬 유리하죠. 이러한 연산 속도는 CPU마다 그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CPU의 속도를 나타내는 게 클럭이에요. 클럭. 이거는 1초당 CPU 내에서 몇 단계 작업이 처리되어지는지를 측정해서 이를 주파수 단위인 헤르츠 그거 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고 이 클럭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싼 컴퓨터고 고성능의 CPU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판매 중인 하이엔드 CPU인 인텔 코어 i7 9900K와 AMD 라이젠 9 3950X는 동작 클럭이 36GHz에 달하고 오버클럭을 시키면은 인텔은 4.9GHz, AMD는 4.4GHz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코어가 모두 8개 들어간 옥타코어입니다. 옥타코어. 보통 이런 컴퓨터는 게임용 컴퓨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가격대는 인텔의 경우 CPU 하나만 120만 원대고 AMD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사양이다 보니까 열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순행 쿨러를 장착해야지 오버클럭이 되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 순원 쿨러를 장착하는 데만 많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CPU를 추천드립니다. 후회는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유불급이라고 해서 우리는 성능 대비 위의 제품들과 약간의 성능밖에 차이가 안 나면서 가격이 많이 안정화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최신형 최고 사양의 CPU는 가격이 비싸요. 그렇지만 그 몇 단계 밑에 있는 거는 좀 가격이 나온 지가 조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 가지고 좀 저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것은 인텔 코어 i7 9700K, 요거는 한 40만 원 초반대 가고요. 라이젠은 AMD 라이젠 9 3700X, 요거는 30만 원 후반대 갑니다.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CPU는 인텔급 먼저 뽑아 볼게요. 인텔로 해가지고 뽑으니까 9700K 이걸로 담기 일단은 담았습니다. 3700K 3700X 요거를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사양이 나옵니다. 뭐 옥타코어다, 스레더가 16개다, 이제 부스트 오버클럭을 하면 4.4GHz까지 할 수 있다. 이제 기본은 3.6GHz다. 게임 캐시는 36MB다. 그리고 TDP는 64W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담아 보겠습니다. 일단 담기. 자, 그 인텔 코어 i7 9세대 9700K의 사양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어가 8개입니다. 스레더도 8개. 라이젠 3700X보다는 적정. 그렇지만 기본 그 속도가 3.6GHz, 그리고 오버클럭을 시키면은 4.9GHz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캐시 메모리는 12MB네요. 그리고 TDP는 95W.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보드 칩셋은 300 시리즈를 사용하면 된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요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쿨러로 가보겠습니다. 쿨러는 보통 이제 이게 케이스를 어떤 거 하느냐에 따라서 쿨러를 어떤 거 달 건지 나중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쿨러가 기본 장착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쿨러를 잘만 걸로 많이들 쓰시거든요. 여기 잘만 예, 있네요. 여기 뭐 가격도 많이 저렴하네. 요거 담기 일단 하나만 담아 놓겠습니다. 두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에 하고 옆으로 내주는 거 이렇게 불어주는 게 있어야 되니까 2개 정도. 여기서도 쿨러는 같은 걸로, 쿨러는 잘만 요걸로 해서 동일하게 2개로 하겠습니다. 나는 아까 라이젠 7 3700X가 30만원 후반대라고 했는데 40만원 초반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릴 쓸 일이 없죠. 워낙 이게 인기 있는 CPU라서 지금 보니까 가격이 내리지는 않았네요, 별로. 그리고 메인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아수스나 기가바이트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제 많이 하시는 것들이 보통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나 아수스 제품을 이제 많이들 하시거든요. 구입하실 때 주의할 점은 그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는 용량, 그러니까 메모리 카드를 꼽은 슬롯이 몇 개고 몇 기가까지 지원이 되는지. 보통 중저가의 그런 메인보드들은 64기가밖에 장착이 안 됩니다. 128기가를 장착하실 분들은 이 사양을 확인하고 구입을 하셔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보드는 제조사가 이제 제품 이렇게 인텔 CPU용으로 이렇게 하고, 인텔이니까 메모리 종류 DDR4겠죠. 이제 메모리 슬롯 5개 이상도 있네요. 4개 정도를 하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용량은 이렇게 128기가 이상으로 한번 해볼게요. 128기가 정도 되는 거에서 기가바이트 거 요 있네. 기가바이트 Z390이 이름 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양이 어떤지. CPU i7 다 지원되죠. 칩셋 Z390 익스프레스 칩셋이죠. 메모리 슬롯이 4개까지 넣을 수 있고 DDR4죠. 128기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괜찮네요. 이것도 내장 그래픽 카드도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는 외장 그래픽 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SATA 방식의 하드디스크는 6개까지, 그리고 요거는 M2 방식의 SSD는 2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는 12개까지 장착이 가능하네요. 괜찮네요. 가격 대비해 가지고 요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390 JCN 걸로 요걸로 선택하겠습니다. 담기. 여기서 이제 AMD로 가서 제품 분류 AMD CPU용 보시고 메모리 종류 DDR4 메모리 슬롯 4개 메모리 용량 128기가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보시면 비슷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기가바이트. 이거는 X로 이제 나가는가 보네요. AMD 지원되는 거는. 그러네요. 보니까. 이게 모델명이 아까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네요. 메인보드가 비싸네. 이게 AMD 걸 장착하려고 하니까. MSI 570A 프로로 이걸로 선택해서 담아 보겠습니다. 가격이 비슷한 걸로. 자, 이 사양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DDR4 메모리 슬롯 4개 장착할 수 있고요. 최대 128기가 지원이 가능하네요. 프로세서에 따라 틀리긴 한데 저희들이 구매하는 3700X는 128기가 지원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둘러보니까 이 정도면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인텔 CPU의 메모리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는 그냥 램이라 그러죠. 램이라 그러기도 하고 메모리라 그러기도 하는데 좀 똑같은 말입니다. 주기억 장치죠. 주기억 장치.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에는 거의 다 4개 이상의 램 슬롯을 제공하기 때문에 4개의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작업이 많다 그러면은 32기가짜리 4개를 장착해서 128기가를 추천드리지만 사진 후보정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64기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16기가 바이트짜리 메모리 4개 장착을 권장합니다. 메모리를 장착할 때는 2개면 2개, 4개면 4개 이렇게 가야 되지 3개 이렇게 홀수로 가면 안 됩니다. 램은 삼성전자 DDR4 16기가 PC4 21300이 최고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조사는 그냥 삼성, 애국심을 위해서 삼성 것이 아니고 그냥 삼성기 보통 16기가짜리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4개로 달았습니다. 여기서도 메모리는 16기가 한번 볼게요. 삼성의 메모리는 워낙 유명해가지고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있고 검증도 된 제품이라서 16기가 4개를 일단 했습니다. 가격이 32기가는 얼마인가 볼까요? 14만 6천 15만원 돈이네요. 이것도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괜찮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자꾸 내려서 저가의 컴퓨터를 조립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됩니다. 많이 내렸지만 사실 이것도 비싼 거거든요. 이제 둘 다 했으니까 그래픽카드 한번 알아보죠. 그래픽카드는 어도비 회사에서 권장하는 사양이 GTX 1600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엔비디아로 갈게요. 그냥 이게 안정되고 칩셋 자체도 워낙 유명한 설계회사라서 엔비디아 방식이 좋습니다. 2060 정도에 한번 보겠습니다. RTX 2060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CPU보다는 더 비쌉니다. 요즘 CPU보다 그래픽카드가. 이제 옛날에 비트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완전히 떡상했죠. 존재의 가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려올 기미를 거의 보이지 않네요. 비트코인의 열풍은 지나갔지만 그래픽카드의 가격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보통 보시면은 그냥 갤럭시 이렇게 지포스 RTX 2060 슈퍼 블랙 가격이 비싸네요. 조금 저렴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나중에 하실 분이면은 좋은 그래픽 카드를 넣고 영상을 아예 안 한다, 나는 앞으로 안 할 거다 이러면은 좀 저가형을 넣어도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람이란 것이 언제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내일은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장담하겠습니까? 나중에 바꾸려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조금 염두에 두고 영상 작업까지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는 염두에 두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그래픽카드만 싼 걸로 했다가 교체하는 거는 참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걸로 선택하겠습니다. 기가바이트 걸로 하겠습니다. RTX 2060 슈퍼긴 슈퍼인데 여기 조금 저렴하네요. 뭐 때문에 차이가 나죠? 속도에서 차이가 나네요. 속도에서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좀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 또가 차이가 납니다.
1815MHz 나오네요. 이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것도 이제 AMD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픽 카드는 검색을 해가지고 똑같은 걸로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SSD 하드디스크에다가 운영체계를 해놓으면은 옛날 컴퓨터 느려가지고 한참 컴퓨터 부팅해놓고 화장실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돈이다. 그 말을 실감하는 게 SSD를 보면은 실감을 합니다. 운영체계에 OS를 설치할 SSD 한 개하고 포토샵, 프리미어 프로그램 작업용 그 리소스를 보관할 SSD 한 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장착해야 됩니다. SSD를.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1TB짜리를 두 개 설치를 하면 돼요. 그런데 한번 가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조사 이거는 SSD는 삼성이 갑이에요. 요거 있네요. 대박이죠. 자, 그 대신에 용량을 보셔야 됩니다. 요건 500기가짜리, 요건 250기가짜리. 1테라 정도는 내야 됩니다. 1테라. 최소한 프로그램을 깔고 그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는 그 임시 폴더도 두고 저장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1테라짜리를 두 개 요 있네. 정품, 내장형 정품, 담기 두 개.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검증된 제품으로 쓰셔야 됩니다. 뻑 나가지고 나중에 후회해도 다 날려버리면은 그 뒤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두 개. 그리고 하드디스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드디스크는 대용량 저장 장치예요. 이제 뭐 SSD가 워낙 고가니까 뭐 몇 테라, 8테라, 10테라 이런 거 사면은 SSD를 사면은 몇백만 원씩 하니까 못 사고 이제 가격이 저렴한 하드디스크를 사는 거죠. 시게이트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 제품의 내구성이 강하고 좋은 편입니다. 한번 일단은 시게이트하고 삼성 거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게이트 1테라 지금 디스크 용량은 8테라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방식이 SATA 3 방식이고 요 뒤에 끼 5400이 RPM이에요. RPM이 높을수록 속도가 빠른 거죠. 속도가 빠르면은 또 약간 뻑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소음도 심합니다. 팬이 자주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읽기, 쓰기, 검색 뭐 이런 것들을 속도를 요하는 작업은 보통 SSD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은 SSD를 두 개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드디스크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가격면이나 안정성 면에서 좋습니다. 8기가짜리 일단은 이거를 담겠습니다. 이 밑에 것도 있는데 가격이 비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속도가 이제 RPM이 빨리 되니까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렇지만 큰 의미 없습니다. 조금 내려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도 하드디스크 용량 8기가로 해가지고 제조사는 시게이트 해가지고 8기가로 똑같은 RPM이 5400인 걸로 담아두겠습니다. 외장 하드는 뭐 그냥 나중에 추가로 구매하시면 되고, 다음은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케이스는 빅타워 크기로 구매하는 것이 나중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관리를 할 때 아주 편리합니다. 멋을 내기 위해서 조망타고 얇은 거 불 들어오고 이런 거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케이스에 LED가 있어서 불빛이 나면은 사진 보정하거나 영상을 편집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눈도 아픕니다. 멋스럽게 뭐 LED 이런 거 불 들어오는 거는 절대 비추입니다. 그리고 전면에 USB 3.1이 지원되는 슬롯이 2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사진 다운로드 받고 영상 다운로드 받고 이럴 때 USB 3.0 이상을 지원하는 슬롯이 최소한 2개 이상은 설치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픽 카드의 크기를 감안해서 장착이 가능한지도 그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3R 제품들이 좋아요. 3R 있네요. 3R 제품에서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건 불빛 안 들어오고 뭐 이 정도 3R 제품 이 정도 하면은 괜찮겠네요. 뭐 화이트도 있고 블랙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모양이 어떤가? 900T900 무난하네. 깔끔하고 요거는 뒤로 그래픽 카드를 갖다가 꼽을 수 있는 거네. 옆으로 꼽는 게 아니고 세워서 꼽는 거네요. 뭐 이 정도 같으면 아까 우리가 사셨던 그 그래픽 카드 충분히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단 요거는 조금 너무 젊어 보이는 것 같고 그냥 검은색으로 무난하네요.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3R T900으로 가격이 하얀 거하고 까만 거하고 돈이 10,000원이 넘게 차이나네요. 하얀 거는 관리하기도 힘드니까 검은 걸로 선택했습니다. 자, 이것도 3R 900 담기. 그리고 파워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는 일단은
시소닉이 좋아요. 시소닉이 검증됐고 좋은 제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소닉 제품을 추천합니다. 저는 뭐 30년 가까이 컴퓨터를 이렇게 쓰면서 오로지 온리 시소닉이었습니다. 한 번도 말썽 부린 적이 없고 뭐 AS를 10년간 해주니까 하자가 생기면 가서 AS 받으면 됩니다. 무상으로 AS를 해줍니다. 10년간. 한번 용량을 볼까요? 이 뒤에 있는 게 와트예요. 우리는 지금 사양으로 봐서는 한 850와트 정도 되면 되니까 시소닉, 포커스, 골드, GX850, 풀, 모듈라 이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AMD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파워를 클릭해 주시고 제조사는 시소닉으로 그리고 봅시다. 850 여기 있네요. 이것도 해주시고 키보드, 마우스 이것도 뭐 쓰시던 분 쓰시는 것도 있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지텍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연결 방식은 무선, 유선은 이게 책상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 마우스에 줄이 따라다니면은 작업하는데 장시간에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팔이 아픕니다. 850이 있을 건데 850 이것도 MK 뭐든지 850이 좋은 것 같아요. D850 뭐 아까 우리 그것 전원도 850이었죠. MK850 여기 있네요. 이런 거예요. 유선 키보드와 마우스는 이게 이제 마우스에 선이 따라 다니면 굉장히 불편하죠. 잠깐 보는 건 괜찮지만 장시간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 얇은 선마저도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추천드리고요. 무선은 책상이 깔끔해지고 저전력이라서 AA 건전지 하나만 있으면은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건전지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요즘 충전지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좋은 것 같습니다. 키보드는 터치감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는 내구성이 좋고 제가 책상에서 몇 번 떨어뜨렸는데도 수십 번 떨어뜨렸는데도 뭐 깨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내구성이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립감이 끝내주죠. 한번 이게 유선형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립감이 손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보시면은 스페이스바, 백스페이스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있어서 웹서핑 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S도 좋고 잘 되고 하니까 이 제품으로 담겠습니다. 여기서도 여기 있네. 아까 본 거하고 동일합니다. 뭐 마우스하고 병합된 세트이기 때문에 마우스는 지정 하나 주셔도 됩니다. 자, ODD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CD롬 같은 거, DVD롬 이런 건데 요즘 그런 거 쓰는 사람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스피커 한번 알아볼까요? 스피커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티브 스피커를 주로 사용합니다. 아주 품질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예, 이 정도 2.1채널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T202 T240 스피커는 이 정도만 하면은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도 크리에이티브 USB로 하면은 이게 나중에 노이즈가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담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봤는데 이게 현금가 최저가예요. 부가세를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걸로 보는 게 아니고 현금 최저가로 보는 게 아니고 카드 최저가로 봐야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드 최저가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견적이 이렇게 하니까 모니터 말고 290만원 AMD의 라이젠 9 3700X로 해가지고 견적을 뽑으니까 카드 최저가로 해서 2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어 i7 9700K 가지고 알아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나오네요. 인텔이나 AMD 라이젠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견적이 그러니까 모니터 제외하고 여기서 또 플러스 돼야 될 거예요. 뭐 조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니까 한 300만원, 한 330만원, 10% 정도 더 봐야죠. 그리고 부품이 가격이 여기에서는 최저가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보면은 이 가격에 절대 하지를 못합니다. 해줄 사람도 없고 조립비가 일단은 한 12여만원 정도 붙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부품비가 약간씩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대충 봐서 지금 두 개 다 이렇게 이 사양으로 만약에 컴퓨터를 한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하면은 330만원 정도 주시면은 아주 이제 5년 정도는 컴퓨터 걱정을 안 하고 사시면 되죠. 거기다가 이제 모니터도 좀 좋은 걸로 구입하셔야 되니까 4K 지원되고 어도비 RGB가 지원되는 그런 모니터도
컴퓨터도 또 추가로 사셔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한 400만 원 가까이 정도 들여야 포토샵이며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한 영상 작업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추천드리는 컴퓨터 사양입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조금 압박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한 2단계, 3단계 정도 낮추어서 하셔도 됩니다. 금액상으로 한 150만 원대 정도에 맞추면은 어느 정도 포토샵이랑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추천해드리는 사양으로 구매하시면은 거의 자유롭게 포토샵이며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벅대고 1년 뒤에 또 바꿀 생각하지 마시고 요번에 컴퓨터를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좀 괜찮은 걸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한 5년 정도는 그냥 잊어먹고 삽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회사에서 뭐 돈 받은 거는 절대 아니고 제가 그동안 이제 포토샵이나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 사양은 되니까 완벽하게 돌아가더라.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를 표를 해서 하나 캡처해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컴퓨터를 구입하러 렛츠고! 가성비가 좋은 컴퓨터를 추천해 주거든.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사양 내가 지금 오늘 추천했는 제품을 끼워주되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달라 그러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 친구가 누군가 하면은 제가 지금 잠깐 띄워놨습니다. 지금 서울 동대문구 장안점에서 세이프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박철균 사장님이에요. 저보다 후배지만 워낙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라서 여기 주소하고 보시면은 전화번호 있습니다. 우리 밴드 회원이기도 하고 워낙 우리 밴드 회원님들도 제가 소개를 시켜줘서 여기서 많이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 구입하신 분들 중에 불만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좋은 고사양의 컴퓨터 저가형들은 온라인에서 사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고사양 컴퓨터입니다. 이럴 때는 믿을 만한 곳에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세팅을 맡기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다가 잘못되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멀리 계시는 지방분들은 전화상으로 스펙을 얘기하고 옷에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세팅해 달라 그러고 서로 얘기해 가지고 세팅해서 택배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이프 컴퓨터 장안점 많이들 이용해 주세요. 뭐 이거 돈 받고 하는 광고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20년 가까이를 이 친구한테 컴퓨터를 조립을 시키면서 수십 대 컴퓨터를 했거든요. 뭐 회사라든가 안 그러면은 매장에 쓰던 그런 컴퓨터들을 세팅을 했는데 단 하나의 오류도 없었습니다. 광고가 아닌 광고였네요. 워낙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 겁니다. 뭐 돈 받고 해주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상은이었습니다. 오늘도 자 멋진 컴퓨터를 사러 가자. 렛츠고!